표지 촬영 자체를 자주 하는 건 아니어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좀 재밌었어요.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시즌 전까지 100%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천천히 좀 준비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재밌는 건 뛰는 사람들도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뛰면서도 뭔가 저희끼리 그러니까 안 된다는 평가를 좀 뒤집으면서 뭔가 되는 게 느껴지니까 저희 스스로도 너무 재밌었고 이제 저희가 재밌으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도 재밌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끝나고 회식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끄럽게도 저는 이제 12번째 시즌을 끝냈는데 처음으로 홀가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승을 했을 때도 플레이오프에 떨어졌을 때도 뭔가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시즌에는 정말 쏟을 수 있는 걸 모든 걸 쏟은 느낌으로 이제 1%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홀가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냥 불태웠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 처음에 농구할 때는 빅맨이었어가지고요. 빅맨을 소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프로에서 계속 뭐 2, 3번으로 뛰다가 이제 프로에서의 빅맨은 처음이니까 몸싸움을 하면서 슛을 던지는 게 확실히 체력적으로 버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작년 시즌을 치르면서 적응이 됐고 이번 시즌에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좀 스스로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 제가 나서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빅맨을 하면서 좀 좋아진 점은 리바운드 참여도랑 수비 적극성이 개인적으로 좀 빅맨을 하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몸싸움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상대 센터를 수비하다 보면 당연히 리바운드 참여도 더 많아지고 그런 좀 선순환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막 힘이 약한 편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버티는 수비나 그런 건 다 충분히 가능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혜윤 언니가 1대1로 매치했을 때 그 기술이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혜윤 언니가 좀 1대1로 매치할 때는 가장 힘들었고 그 외에는 이제 선수들이 항상 더블팀이나 헬프 수비가 와줬어가지고 정말 힘들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다 같이 수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 처음 시작할 때는 키가 초등학교 때 16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완전 센터였다가 고등학교 지금은 제 은사님이신 박정우 코치님께서 쟤는 외곽으로 빼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포인트 가드도 받다가 뭐 2번도 받다가 막 이렇게 진짜 두루두루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선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쉬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선수의 자리를 그냥 가서 1번도 받다가 5번도 받다가 2, 3번도 받다가 그렇게 많이 메꾸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었던 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정도는 아니었고 슛이 나쁘지 않다 정도였지 슛이 좋다까지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이 노력을 엄청나게 길게 한 건 아니에요. 슛 연습 자체를.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했어요. 박종철 감독님을 되게 좋은 타이밍에 좋은 감독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슛에 대한 재능을 좀 알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계속해서 따로 남으셔서 운동을 시키시고 하루에 1000개를 채울 때까지 슈팅 연습을 시키고 이제 처음에는 감독님이 시키니까 한 건데 나중에는 이제 저도 좀 이게 되는 게 느껴지니까 저도 막 찾아서 하고 그때 슛감을 잡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움직여서 슛을 쏠지 수비가 이렇게 붙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움직여야 어느 타이밍에 움직여야 패스 주는 사람이 주기 쉬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노력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저를 길게 지켜본 사람은 이 정도면 재능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능이 있었는데 그거를 꽃피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처음에는 롤모델이 사실은 누군가를 딱 잡고 해야겠다가 없었던 게 되게 애매했어요. 프로를 처음 왔을 때 포인트 가드로 입단을 했는데 포인트 가드를 보기에는 조금 가드의 구력이 짧았고 그 외 포지션을 제대로 겪어본 포지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매해서 난 누구를 보고 따라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은 언니가 너는 박정은 코치님을 롤모델로 삼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도 그 당시에 한 20분 정도 뛰면 뭐 한 거 없는데 기록지 보면 막 15점, 20점을 넣었대요. 제가 퓨처스 리그나 그런 걸 할 때 그런 걸 보면서 박정은 코치님도 엄청 튀는 플레이를 하지는 않았는데 기록이 끝나고 나면 기록이 되게 좋았다. 근데 뭔가 그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막 롤모델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너무 대선배님이고 잘하는 사람인데 물론 롤모델은 저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게 맞지만 저렇게 내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더 따라하려고 하고 계속 영상도 찾아보고 막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독님이신가 박정 감독님 막 더 좋아지고 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박정 감독님이 인터뷰하시면서 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남편분께 쟤 나랑 스타일 되게 비슷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전 그걸 너무 좋아 캡처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슈터로 전향하고 나서는 변현아 코치님도 이제 많이 보고 배우려고 했고 이제 그 두 분의 플레이를 좀 좋은 점을 많이 배워서 뽑아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제 저 프로인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1라운드 1순위인지 사람도 몰라요. 좋은 의미로 따라다니지만 1라운드 1순위로 뽑힌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저한테는 그냥 감사한 일이고 내가 1라운드 1순위로 뽑혔다고 해서 나 무조건 여기서 게임 뛰고 살아남고 국가대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리고 하필 처음 입단했을 때 하나은행은 가드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제가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1라운드 1순위였는데 이제 같이 들어온 동기가 포인트 가드다 보니까 김민 선수가 경기를 더 많이 뛰고 신인상도 받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조금 힘들었던 시기도 있고 마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라운드 1순위가 다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좋은 타이밍에 좋은 감독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딱 하나 언니가 이적을 하면서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겼고 감독님이 오시면서 이제 어린 선수들 좀 많이 키워주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잘 키워진 거죠 감독님한테.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해서 연락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리그 이만해 보였어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시즌 전에 막 A팀, B팀 이렇게 나눠서 B팀에서 거의 조끼를 입고 상대편을 했었는데 넘어지면서 던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 언니가 이게 뭐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언니들의 그런 반응이 사실은 자신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뭐야 뭐 이게 들어가 막 이런 얘기들이 나 진짜 슛이 잘 들어가는 거라는 자신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들이 저한테 자신감이 됐었고 리그 이만해 보였다는 거는 내가 이 연습한 양을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벤치에서 초반에 많이 제가 못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넣어주면 나 진짜 슛 다 넣을 수 있어. 찬스 만들어주면 나 진짜 다 쏠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어릴 때 패기 그런 것 같아요. 그 야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벤치에서 이글이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은 언니가 또 다치고 보람 언니도 아마 몸이 컨디션이 안 올라와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뛸 타이밍이 아닌데 이제 사람이 없어서 뛰게 됐는데 그때 좀 잘 하다 보니까 시즌을 치르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엘리샤 토마스 선수 있었고요. 오디세이 심스 선수 있었고 정은 언니 이렇게 뛰니까 사실은 그 세 명 선수를 막지 저를 막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막 뛰는 백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한테 하시는 주문은 코나로 총알 같이 뛰어 밖에 없었어요. 그럼 코나에 가 있으면은 정은 언니가 막 드라이빙해서 두세 명 붙여서 저한테 빼줘요. 그럼 전 쏘고 막 엘리사 토마스 선수 막 속공해가지고 저한테 패스 줘요. 그럼 또 쏘고 그러니까 완전 와이드 오픈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넣었고 지금처럼 큰 무빙 없이 슛을 쐈으니까 너무 고르잖아요. 그래서 47%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약간 그렇게 쏘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지금도 그렇게 고른 숨을 가지고 와이드 오픈이 나에게 많이 난다? 그럼 전 지금도 47%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서 할 게 많으니까 그 실험률이 요즘 좀 떨어지고 있어요.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한 2년 전 지수가 없었을 땐가? 그 시즌이 슛률이 정말 안 좋았어요. 작년 시즌 빼고 최근 2년 그 2년이 30%가 안 됐어요. 제 3점 슛률이. 그때는 안 들어가는 이유를 모를 정도로 감도 너무 좋고 슈팅 연습을 하면 10개, 9개가 들어가요. 근데 경기 들어가서 정상적인 폼과 정상적인 밸런스로 싸는데 막 들어갔다 나오고 돌아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시즌은 지나가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링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어요. 저도 약간 조금 멘붕이 좀 왔었고 근데 그 처음 그랬던 시즌에는 끝까지 좀 못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즌을 완전히 제 스스로 최악의 시즌이다 막 생각할 정도로 좀 힘들었고 그 이후에는 내가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던지는 사람은 아니니까 안 들어가면 뭐 어때? 안 들어가도 상대는 나를 막으러 나오고 내가 10개를 던져서 10개를 못 넣어도 슛 찬스가 나면 두세 명이 뛰어나오잖아요. 그냥 그 상황을 믿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쌓아온 기록이 그냥 쌓인 기록은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저를 믿어야지 아무도 저를 못 믿는데 제가 저를 믿어야죠. 안 쓰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대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고 싶어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깨고 싶은 기록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목표를 잡은 것이 3점 슛이니까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이제 변현아 코치님의 기록이 진짜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욕심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소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제가 조금 위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제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제가 실력이 떨어져서 위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외부적인 것 같아요. 이제 패스가 오면은 거기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같은 팀 동료가 저를 믿고 주고 거기는 팀플레이보단 개인 플레이가 조금 비중이 크다 보니까 패스가 왔을 때 제가 슛 찬스가 나면 던져야 되고 던졌으면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이 안 던지고 돌리거나 안 들어간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팀원들은 저를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아시아에서 온 처음 보는 선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선수들한테 믿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국이랑 완전 스타일이 다른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너무 좋은 슛 찬스지만 여기가 텅텅 비었고 수비가 뛰어나오면 패스를 주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팀 농구예요. 한국의 스타일의 농구고 미국은 뛰어나와도 내가 책임질게 하고 던져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한국 농구를 한 거죠. 네, 거기서 원하는 거는 제가 슈팅을 던지는 걸 원하는 거지 어시스트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상황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제가 리바운드도 잡고 3점도 쏘고 패스도 하는데 거기서는 3점만 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한테 3점 슛을 원하는 거라는 걸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 혼자 깨달은 거긴 해요. 근데 지수도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 가면은 진짜 자신 있게 해야 되고 눈치 보지 말고 뭐 언니 잘하는 것만 해도 거기는 괜찮다. 이렇게 지수가 되게 많이 도움을 줬는데도 그 강도를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찬스가 나면 던지는데 옆에 찬스 와서 좋은 패스 주면 이것도 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더 자신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 경기 때도 패스가 사실 나중에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결국 저 선수한테 패스를 받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슬프고 진짜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믿기지가 않고 막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이걸 날려버렸다는 자책감도 좀 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성격이 좀 이제 밝아서 솔직히 외로운 시간도 있기는 해요. 혼자 이제 낯선 곳에 혼자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은 좀 외롭기도 하고 시차가 안 맞으니까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긴 한데 또 막상 코트 가면은 농구는 다 똑같으니까 농구하고 그리고 마이샤 선수가 있었어가지고 같이 이제 놀면서 그리고 그 선수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먼저 말 걸어주고 그래서 저는 약간 영어를 못해도 그냥 막 뱉거든요. 아무 말 한국말 막 섞어가지고 막 바디랭귀지 하면서 뱉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되게 웃겼나 봐요, 그 선수들이. 그래서 막 장난도 많이 치고 잘 지냈어요. 아쉬웠죠.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 32살이니까 해외에서는 31살이지만 기회가 오면 가고 싶어요. 저는 언제든 항상 그 의지가 있어요. 전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한 3년만 젊었으면 나도 한 1년 해외 갔다 오겠다 이런 얘기도 그냥 하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 생각해요. 그게 좋은 리그를 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어쨌든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겪을 수 없는 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2, 3주 다녀온 저도 너무 많은 걸 겪었는데 지연이 지금 1년이 넘어가잖아요. 아마 돌아왔을 때는 지연이를 진짜 막 못 막을 거예요. 아마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촬영은 제가 하고 편집은 조금 맡깁니다. 편집을 할 시간까지는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힘들고 사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브이로그든 뭐든 작정하고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이제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팬들이 1년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그냥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살려놓고 있어요 아직. 근데 진짜 영상을 너무 안 올려가지고 이거 두는 게 맞나 싶은데 강의 3포인트를 지어주신 팬분이 지어주신 별명이 좋아하는 별명이라 지었는데 이게 검색하고 찾아보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제가 강리슬이라고 불려요. 가운데가 L이라서 그래서 그냥 그거 인용해서 강리슬이라고 바꿨어요. 그냥 심플하게 강이슬은 재미없으니까 좀 20대 때는 진짜 밖에서도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쉬는 날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기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있는 게 더 좋고 몇 년 전이랑 성격이 좀 많이 바뀐 느낌이에요 스스로. 지금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이 소중함 혼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숙소 생활을 정말 싫어해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숙소 생활을 정말 싫어해서 외박이면 항상 나갔어요. 그러니까 잠을 숙소에 자더라도 나갔다 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쉬고 자유를 얻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항상 나가는데 지금 집이 있고 출퇴근을 하니까 집에서 그냥 쉬고 강아지랑 산책이나 하고
약속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쉬고 이 삶의 반복인데 여기서 오는 행복도 큰 것 같아요. 기자님이랑 똑같아요. 그냥 소파에서 누워있고 TV 보고 취미가 많았다가 지금 취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도. 지금 체력이 좀 떨어져, 체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강아지가 그냥 제 취미가 됐어요. 자랑해요. 저 너무 극성맘이라고 다들 뭐라 하는데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티푸 중에 가장 귀엽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인형이라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털이 정말 예쁘거든요. 똑똑하고요. 귀엽고요. 말도 잘 들어요. 생긴 것도 닮았는데 성격도 똑같다고 해요, 저랑. 사람 좋아하고 낯가림 없고 다행히 사회성이 좀 잘 됐어요. 그래서 다른 강아지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잘 가고. 그러니까 주인이랑 성격도 외모도 다 비슷하다고 그냥 저 같다고 그래. 잘했어요. 분리불안도 없어요. 저 완전 그냥 행운인 거예요. 그냥 제가 선택받았어요, 그 강아지는. 근데 장기간 좀 비워야 될 때는 본가해보네요.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32살에 은퇴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32살이 되게 어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20살, 20대 초반에는 그러잖아요. 32살이면 많이 내가 어른이 된 느낌일 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느끼기에 제 32살은 저는 너무 젊다는 느낌이거든요. 나는 아직도 젊다라고 생각을 본인이 해야죠. 뭐 다 늙었다고 하는데 저라도. 그래서 그때는 어릴 때니까 한 생각인 것 같고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결혼 생각 딱히 없고 그냥 열심히 농구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건데 뭔가 다 잘 맞았어요. 선수들도 업그레이드 됐고 저도 뭔가 더 집중을 하게 됐고 이게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대표팀을 갔다 오니까 이제 퓨처스 리그를 하면서 이제 선수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고 이 훈련 분위기나 팀 스타일이 너무 확고하게 딱 잘 짜여져 있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선수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훈련 분위기라든지 경기에 임하는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그런 걸 따라가야 되고 어쨌든 저는 팀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주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엇나가거나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한테 뭔가 본보기가 되어야지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3년 차부터 뛰기 시작했으면 이제 거의 한 8년? 9년 정도로 계속 뛴 거잖아요. 근데 계속 뛰었으면 지금보다 그 기량에 대한 성장이 꾸준히 늘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농구를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 기술 막 이런 게 아니라 농구에 대한.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편한 걸 찾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에 너무 안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저한테는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 걸음 아니면 퇴보를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작년 시즌이 끝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내가 다시 사람들이 농구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처럼 이번에 좀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발전을 좀 하고 싶고 뭔가 욕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 농구는 30부터 전성기가 온다고들 하는데 저는 30에 너무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록 32이지만 지금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단 말인 것 같아요. 농구는 계속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35이 돼도 또 늘 것 같고 지금 제가 20대 때 보는 농구에 대한 시선과 지금 보는 농구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35, 6이 됐을 때 제가 보는 시선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더 여유가 생기고 더 잘 보일 것 같고 내 농구를 더 잘 찾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어요. 요즘엔 농구가 재밌어요. 조심스러워요, 요즘에는. 괜히 이제 제가 나서서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오히려 나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코트에서 열심히 하고 바닥을 굴러가면서 막 루즈볼을 잡고 그런 게 그 어린 선수들한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마디 말보다 그냥 한 번 행동을 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고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그냥 코트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뭐 지수도 오랜만에 와서 다시 뛰고 같이 뛰고 여기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좀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글쎄요, 뭔가 압도적으로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모두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재밌을 것 같고 경기 중에 약간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즌이 되길 바라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 나이 때만 느낄 수 있는 농구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뭐 벽도 많이 부딪히겠지만 그냥 묵묵히 자기가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하면 그게 어느 순간 자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묵묵히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어려움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생겨서 프로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약간 사실은 농구가 안 될 때가 가장 힘들고 그러다 보면 안 될 때는 그 생활이 너무 지겹고 아 진짜 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농구가 다시 재밌어졌다라고 느껴서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요. 운동할 때 운동에 집중하고 끝나면 또 휴식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겹다는 느낌보다는 당장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네, 팬 여러분 또 여자농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즌 좀 저희도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이번 시즌에도 많이 오실 거 기대하고 있고 계속해서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고 힘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보답할 수 있게 좋은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